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삼성전자를 앞두고 가장 위험한 건 시초가를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강하게 출발하면 늦을까봐 따라가고 싶고 약하게 출발하면 또 무너질까봐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첫 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어떤 물량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대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예전과 다릅니다.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다음 날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5%, 6%씩 흔들리고 코스피 전체가 수백 포인트씩 오르내리는 시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모든 삼성전자 투자자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과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 그리고 신규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요일 삼성전자를 가격대별로 나누고 투자자 유형별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첫 가격이 아니라 장중 저점과 종가의 힘입니다. 시초가는 감정이고 종가는 수급의 결론입니다.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놓인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고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되거나 SK하이닉스 ADR이 폭등하면 다시 급등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단순히 좋은 회사냐 아니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ADR, 미국 금리와 달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신용자금 흐름, 외국인 선물 수급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마음 편히 버티기 어렵고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사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가격대와 수급 그리고 밸류체인 확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월요일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시초가입니다. 휴장이나 주말 동안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월요일 삼성전자는 갭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거나 금리와 환율이 불안하면 갭 하락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갭 상승이 곧 가난 추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갭 하락이 곧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갭 상승 이후 장중에 계속 밀리면 휴장 동안 쌓인 호재를 차익 실현 기회로 쓰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갭 하락 이후 장중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과도한 공포를 소화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10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30분입니다. 장 후반까지 버티는지가 진짜입니다. 이제 가격대별 대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만원에서 23만원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는 추가 충격이 나왔을 때 장기 분할을 검토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싸다고 볼 자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시장은 매우 큰 공포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하반기 이익 전망이 무너지지 않는지,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 코스피가 추가 패닉에서 벗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의 이익 전망은 유지되고 있는데 수급 충격과 레버리지 청산으로 주가만 과도하게 밀린 것이라면 이 구간은 장기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분할 매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익 전망까지 흔들리며 외국인 매도가 계속된다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22만원에서 23만원 구간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욕심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24만원에서 25만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이 가격대로 밀린다면 투자자 심리는 크게 흔들릴 겁니다. 또 빠지는 것 아닌가? 이번 반등도 가짜였나? 이런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장중 저점이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면 1차 분할 가능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4만원에서 25만원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장 후반까지 계속 밀린다면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모두 수급입니다.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무서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던져서도 안 됩니다. 장중 저점이 지켜지는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받아주는
받쳐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24만원에서 25만원은 공포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26만원대입니다. 26만원대는 심리회복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26만원대를 지켜낸다면 시장은 최근 급락 공포를 일부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6만원대에 올라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구간은 바닥 확인이라기보다 공포 완화에 가깝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장기 핵심 물량은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을 노린 물량이라면 26만원대에서 장 후반 흐름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오후에 밀린다면 단기 매물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반대로 26만원대에서 눌림을 소화하고 종가까지 버틴다면 시장은 27만원에서 28만원대 안정 구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26만원대는 회복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27만원에서 28만원대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안정 확인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27만원에서 28만원대를 회복하고 장 후반까지 버틴다면 단기 급락 충격은 상당 부분 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7만원에서 28만원대는 최근 급락 과정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일부 물량을 줄이고 싶어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도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상승률보다 매물 소화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되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돈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27만원에서 28만원대를 지키고 주변 밸류체인까지 함께 움직인다면 반등의 질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혼자만 오르고 장 후반에 밀린다면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29만원에서 30만원 이상입니다. 이 구간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29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빠진 만큼 되돌리는 것을 넘어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의 중기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부터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하반기 이익 지속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HBM 회복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낸드 회복이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장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니까 더 간다가 아니라 좋은 회사가 다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단기 물량은 일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 실적과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29만원 이상은 기대가 아니라 증명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삼성전자만 보는 투자자는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난다면 삼성전기와 반도체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기기까지 돈이 확산됩니다. 대장주만 오르는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에서 시작한 돈이 기판,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로 퍼지면 시장은 그 흐름을 다시 주도 테마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월요일장 초반부터 대형주 반등 이후 어디로 돈이 이동하는지,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주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도 먼저 수급을 회복하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출발점이고 돈의 확산이 진짜 방향입니다. 이제 투자자 유형별 대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핵심 보유자입니다. 이분들은 삼성전자를 단기 반등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메모리 회복, AI 서버 수요, HBM 재도전, 기업용 SSD,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까지 보고 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물량은 월요일 시초가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기 핵심 보유자가 봐야 할 것은 더 큰 흐름입니다.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는지, HBM에서 고객 신뢰 회복 신호가 나오는지, 외국인 중기 수급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반등을 넘어 AI 인프라 수혜주로 다시 평가받는지 봐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살아있다면 장기 핵심 물량은 단기 흔들림에 전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와 방치는 다릅니다. 조건이 깨지는지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 반등 물량 보유자입니다. 이분들은 급락 이후 반등을 노리고 들어왔거나 월요일 갭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 중인 분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물량은 장기 핵심 물량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단기 반등 물량은 수급과 거래대금이 기준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 급등하더라도 장 후반에 밀리면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갭 상승 후에도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며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물량은 믿음으로 버티는 물량이 아닙니다. 수급으로 판단하는 물량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버틴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월요일 장중 흐름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고점 물림 투자자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불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를 때 따라갔는데 최근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점 보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한 물타기 금지입니다. 평단을 낮추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평단 조절은 조건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26만 원을 회복했다고 바로 물타기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장 후반까지 버티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익 전망과 HBM 회복 논리가 유지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물량을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끝까지 가져갈 핵심 물량, 반등 시 줄일 물량, 조건이 맞을 때만 평단 조절할 물량입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월요일 변동성에 다시 흔들립니다. 고점 보유자분들이 월요일에 특히 봐야 할 가격대는 27만 원에서 28만 원대입니다. 이 구간은 일부 손실을 줄이거나 계좌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회복을 확신한다면 전부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량을 같은 기준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일부는 반등 때 줄여 현금을 만들고 일부는 삼성전자의 장기 논리를 보고 가져가며 추가 매수는 더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 검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29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회복한다면 더 큰 재평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하반기 실적과 외국인 수급, 밸류체인 확산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신규 매수자입니다. 신규 매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시초가 추격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하면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장 이후 갭 상승은 이미 미국장의 기대를 반영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시초가가 아니라 눌림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장중 저점 방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밸류체인 확산 입니다. 이 세 조건이 확인되면 분할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가격대를 이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24만 원에서 25만 원은 1차 관심 구간, 26만 원대는 심리 회복 확인 구간, 27만 원에서 28만 원대는 추격보다 눌림 확인 구간, 29만 원 이상은 실적과 수급이 확인된 뒤 접근할 구간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할이 답입니다. 월요일 시나리오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출발 후 버티는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장중 눌림이 나오더라도 26만 원대 또는 27만 원대를 지키며 장 후반까지 매수세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삼성전기와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까지 돈이 퍼진다면 긍정적입니다. 이 경우 장기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 물량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시초가 추격보다 눌림에서 분할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7만 원에서 28만 원 안착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착하면 29만 원 이상 재평가 구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출발했지만 장 후반에 밀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시초가가 강하면 투자자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밀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휴장 동안 쌓인 미국 반도체 호재가 시초가에 반영됐지만 국내 본주에서는 차익 실현과 매물 부담이 더 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 반등 물량은 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점 보유자도 반등 구간에서 계절을 가볍게 만들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27만 원에서 28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밀린다면 단기 안정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한 출발보다 중요한 건 강한 마감입니다. 월요일은 종가가 답입니다.
세 번째는 약하게 출발했지만 장중에 회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는 의외로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24만원에서 25만원 구간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며 장중 저점을 높인다면 과도한 공포를 소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매수자는 소량 분할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공포에 던지기보다 장중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도 바로 물타기 하지 말고 저점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하게 시작했다고 무조건 나쁜 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중 회복력이 강하면 더 건강한 반등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것은 첫 가격이 아니라 저점이 어디서 잡히고 종가가 어디에 서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의 방향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건 가격보다 수급입니다. 그리고 그 수급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기기까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나는 장이라면 돈은 대형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월요일장 초반부터 대형주 반등 이후 어디로 돈이 이동하는지, 눌림에서도 수급이 유지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하락장 속에서 수익 기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열어주는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월요일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26만원대를 지키는지입니다. 둘째, 27만원에서 28만원대에서 장 후반까지 버티는지입니다. 셋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하루짜리로 끝나는지, 며칠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SK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것보다 메모리 투톱이 함께 강한 흐름이 더 긍정적입니다. 다섯째, 삼성전기와 소부장, 전력기기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신용자금이 다시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미국 반도체와 금리 흐름이 우호적인지 봐야 합니다. 이 체크포인트 없이 월요일 삼성전자를 보면 시초가에 흔들리고 종가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있으면 같은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첫 가격이 아니라 장중 저점과 종가의 힘입니다. 시초가는 강정이고 종가는 수급의 결론입니다. 22만원에서 23만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입니다. 24만원에서 25만원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입니다. 26만원대는 심리 회복 구간입니다. 27만원에서 28만원대는 단기 안정 확인 구간입니다. 29만원에서 30만원 이상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장기 핵심 보유자, 단기 반등 물량 보유자, 고점 보유자, 신규 매수자는 모두 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삼성전자 투자자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물량과 가격대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 SK하이닉스 ADR, 삼성전기와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기기, 신용자금 이동, 레버리지 수급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월요일처럼 휴장 동안 쌓인 해외 변수가 국내 본주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장에서는 시초가보다 장중 수급의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공포 속에서도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반영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강하면 삼성전자는 갭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 상승이 곧 추세 전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출발해도 장중 저점을 지키고 종가가 강하면 오히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무리한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투자는 시초가 추격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는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메모리 회복과 AI 서버 수요, HBM 재도전, 기업용 SSD와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큽니다. 그래서 대응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월요일 첫 가격에 속지 마세요. 장중 저점과 종가의 힘을 보셔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